세상에는 우연히 또 실수로 만들어졌다가 대박이 난 것들이 있죠. 실수로 햄 써는 기계를 사와서 고기를 썰었다가 탄생한 대패 삼겹살, 초콜릿 케이크를 만드는데 베이킹 파우더를 깜빡해서 만들어진 브라우니, 또 손님 골탕 먹이려고 얇게 썬 감자를 튀겨냈는데 이게 감자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이것, 건조돼 부스러진 밀반죽을 우연히 구워낸 게 대박! 당대 최고의 의사손에서 만들어진 시리얼 켈로그입니다. 이 브랜드는 최초로 한 것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 시리얼 대량 생산, 제품 박스에 제품 정보, 영양 성분을 표기한 것도 이 브랜드가 최초고요. 업계 최초로 영양사도 고용합니다. 켈로그는 어떻게 115년 동안 이 시리얼 시장을 만들어 나갔고, 시리얼과 콘프로스트는 어떤 계기로 아침 식사의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을까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100년의 아침을 책임진 켈로그의 숨은 비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리얼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지는데요. 켈로그의 대표 상품 시리얼은 채식주의에서 시작합니다. 미국 미시건주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의사이자 관리자로 일하던 존 하비 켈로그는 지독한 채식주의 지지자이자 건강요법으로 유명했던 의사였어요. 고기가 아닌 채식으로 건강과 금욕을 실천하자는 게 이분의 어떤 신조였는데요. 이분은 양념이 밴 고기, 소스 이런 것들이 질병을 키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맛있는 것들을 지옥으로 가는 포장재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19세기에는 영국과 미국에서 금욕주의가 사회적인 미덕으로 통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 존 켈로그는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당시 잘 나가는 부유층, 엘리트, 유명인들이 다 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세계적인 기업가 토마스 에디슨, 대서양을 횡단한 최초의 여성 미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포드의 설립자인 헨리 포드, 노벨 수상 작가 버나드 쇼도 바로 이 요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무튼 이 요양원 환자들에게는 채식을 권하면서 식단도 짜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런 식단을 계속 주다 보니까 너무 단조로운 겁니다. 환자들도 힘들었겠죠? 이걸 좀 개선하면서 소화도 좀 잘 되는 메뉴가 없을까? 당시 존 켈로그의 동생 윌 켈로그도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이 형제가 같이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이때 눈에 보인 것, 롤러 압축기에 넣어놓은 밀가루 반죽이 말라 부서져서 굴러떨어져 있는 거죠. 이 얇은 밀프레이크, 이걸 한번 구워봅니다. 그리고 우유를 말아서 환자들에게 줬더니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1894년 그라노즈란 이름이 붙여진 이 밀가루 반죽 부스러기가 바로 콘플레이크의 전신입니다. 이걸 본 켈로그 형제의 동생 윌 켈로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다. 형에게 가서 은밀하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레시피를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팝시다. 형이 단박에 반대했어요. 존 켈로그는 이 시리얼을 들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건강과 식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파 중이었거든요. 건강요법이나 채식을 알린 데만 관심이 있었지 돈 벌 생각은 없었던 거죠. 동생 속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시리얼이 마을에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요양소 주변에 시리얼 회사들이 수십 개씩 생겼어요. 동생은 피가 거꾸로 섰죠. 이때부터 동생은 형과 다른 길을 가기로 합니다. 레시피를 꾸준히 개발하고 개량한 끝에 1898년 미리 아닌 구운 옥수수로 시리얼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설탕을 조금 가미했어요. 형이었다면 기함했을 결정을 동생은 해버린 거죠. 아무튼 이렇게 탄생한 옥수수 시리얼, 이게 바로 켈로그의 대표 상품이자 11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콘플레이크입니다. 나오자마자 잘 팔렸어요. 역시 내 안목이 맞았다. 윌 켈로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906년 윌은 배틀크릭 토스티드 콘플레이크 컴퍼니라는 회사를 따로 차립니다. 본격적으로 콘플레이크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거죠. 형이 이걸 보고 화환도 보내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겠지만은 켈로그란 이름으로 법적 분쟁까지 갑니다. 켈로그 하면 나 바로 존 하비 켈로그가 유명하다. 이름값 내놔라. 뭔 소리 하냐? 켈로그 시리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팔아서 그 이름을 알린 건 나다. 긴 싸움 끝에 결국 동생이 이겼어요. 이름 독점 사용권을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이듬해부터는 켈로그 시리얼 컴퍼니로 이름을 바꿉니다. 사실 이 켈로그 시리얼이 맛있기도 했지만은 나타난 시기가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19세기 이전 유럽에서 아침밥은요, 부유층과 귀족들이나 먹었었는데요. 메뉴는 햄, 소세지, 계란에 빵같이 든든하고 기름진 것들이었죠. 그에 반해 서민들은 전날 먹다 남은 오트밀죽 같은 것을 먹는 게 다였고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유럽과 미국 경제가 발전합니다. 귀족들의 식단이었던 아침 식사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장과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이 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건강에 점점 신경 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침부터 햄, 소세지를 먹는 게 좀 더부룩한 거죠. 이때 켈로그의 시리얼이 나타나 준 겁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간편한 데다가 영양소까지 있다고 하니까 바쁠 때 딱 아침 식사 메뉴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실 이 윌 켈로그는 완전 타고난 기업가에다가 마케팅 천재로 유명했는데요. 이 콘플레이크를 팔아서 번 돈을 광고와 마케팅에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당시에 이런 선택이 쉽지 않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면요, 슈퍼 주인에게 윙크를 하면 콘플레이크 무료 샘플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느 기업이 해도 그닥 촌스럽지 않은 이벤트죠. 이 캠페인 덕분에 뉴욕시에서만 매출이 15배나 증가합니다. 집집마다 샘플을 돌리고 광고계 최초로 전 광고를 컬러로 실었습니다. 또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소비자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오히려 광고비를 2배로 늘려요. 코니와 토니 같은 만화 캐릭터 마스코트, 중독성 있는 CM송, 켈로그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이 다 이때 만들어졌죠. 물론 켈로그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설탕이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시리얼 시장 전반에 침체가 왔습니다. 이때부터 건강한 시리얼, 성인용 시리얼 바람이 붑니다. 켈로그가 처음 시리얼을 출시할 때도 성인용이긴 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어린이용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설탕을 피하기 시작하니까 칼슘과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같은 성분들을 넣으면서 건강한 아침 식사로 자리를 굳힌 거죠. 반응은 대박! 덕분에 켈로그 점유율은 50%로 올라섭니다. 켈로그는 현재 18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걸까요? 1981년 농심이 켈로그와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농심 켈로그라는 합자 회사를 세웠어요. 지분은 50대 50, 농심 켈로그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켈로그의 지분이 90%로 아주 높습니다. 당시 켈로그는 단순히 한국에서 시리얼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동남아시아로 시장을 넓히고 싶어 했어요. 농심은 새우깡과 양파링으로 대박을 친 다음에 성인용 스낵 시장으로 저변을 넓히고 싶어 했고요. 농심과 켈로그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1983년 경기도 안성에 공장을 세우고 콘플레이크와 콘프로스 등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시 켈로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꽤 낮았어요. 하지만 이후 90년대 중반 들어서 이런 상황은 급변합니다. 단 4년 만에 점유율 57%까지 치고 올라가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에는 미국 켈로그 본사도 침체기를 겪는 중이었어요. 마케팅 방향도 갈피를 잘 못 잡고 있었고요. 우리나라에 출시한 지 14년 동안 켈로그가 던진 메시지는 뭔가 좀 밍숭맹숭했습니다. 선진국의 아침 식사, 맛있는 시리얼을 많이 드세요. 정작 사람들은 시리얼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런 카피는 너무 약하죠. 이랬던 켈로그가 달라진 게 1994년 소비자들의 인식을 확 바꿔버릴 만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아침 식사 캠페인. 미국에서 켈로그가 자리 잡았던 것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아침을 먹자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시리얼이 뭔지 대충 감을 잡을 즈음에 일일 권장 영양분이란 걸 어필합니다. 지금이야 익숙한 개념이지만요, 과거에는 하루에 먹어야 할 영양소 이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이 시리얼엔 비타민, 철분, 아연 같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영양분의 25%를 채워드려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켈로그 매출도 크게 늘면서 1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죠. 켈로그가 이때부터 건강한 아침 식사라는 포지션을 계속 가져갑니다. 나중에는 전면 영양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건강과 영양을 생각하는 식사 이미지를 확고하게 했죠. 그리고 그 정점, 2008년에 다이어트용 시리얼 스페셜 K가 출시됩니다. 이 스페셜 K 엄청난 화제였죠. 이걸 한 주먹만 먹어야 되는데 두세 주먹씩 먹는다는 후기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이건 과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아침 메뉴로 즐겨 찾았다고 합니다. 이 스페셜 K의 컨셉 역시 켈로그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한 시리얼이에요. 굶지 말고 영양을 챙기라 이거죠.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 시리얼 한 끼에 들어있는 당류는 10g 내외라고 합니다.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로 보면 한 8% 정도를 차지하는 거죠. 달콤해서 좋기는 한데 담백한 제품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쌓이면서 라이트 슈가 같이 당을 줄인 제품들도 나오게 됐죠. 이 외에도 첵스 초코, 그래놀라, 아몬드 프레이크 같은 제품들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히트를 칩니다. 첵스 파맛으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킨 적도 있지만요.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중 8명은 아침 식사가 건강에 좋다는 걸 인식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침을 주기적으로 먹는 사람은 3명밖에 없다고 해요. 일어나면 출근하고 학교 가기 바쁘니까요. 1위는 시간이 없어서, 2위는 귀찮아서.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지만은 아침밥 차려 먹는 게 보통 노동이 아니죠.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가 차려줘도 먹기가 힘들어요. 켈로그가 규칙적인 아침 식사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자는 의미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을 따져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더라. 이걸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과거에 존 켈로그가 미국 사람들에게 건강요법을 설파했던 것처럼요.
켈로그 형제가 이 플레이크 시리얼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침 식사란 거는 원래 굉장히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어요. 가스렌지 보급이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장작과 화로로 요리를 해야 됐거든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시리얼이 가진 편리함은 혁신적이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담고 우유를 붓기만 하면 끝이니까요. 켈로그의 등장은 미국의 아침 식사에 혁명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이야 조리도구들이 다양하게 많아지기도 했고 간편식도 너무 잘 나오지만은 사실 간편한 걸로만 치자면 시리얼을 따라올 게 없죠. 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아침은 꼭 거르질 않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